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김동진 회장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그의 웅장한 저택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탐욕스러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소파에 앉아있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보다는 곧 공개될 막대한 유산에 대한 기대와 초조함만이 가득했다. 장남인 김영철과 그의 아내 박혜진은 이미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가장 상석에 앉아 다른 가족들을 오만한 눈빛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JQ그룹과 수천억 원대의 재산이 당연히 장남인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다른 친척들 역시 저마다의 몫을 계산하느라 서로를 견제하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릴 뿐이었다. 그 탐욕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그의 손녀인 이서아만이 진심으로 할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할아버지와 함께 거닐었던 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와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할아버지는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잃은 그녀에게 할아버지는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시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언제나 서아야, 바둑이란 인생과도 같단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판 전체를 읽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리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강아지, 이 할아비만 믿어라. 이 세상에 네 편이 아무도 없어도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유일한 편이었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 서아는 눈물을 삼키며 거실 한쪽 구석에 기운 없이 엎드려 있는 늙은 진돗개 마루에게로 다가갔다. 마루는 할아버지가 평생을 아끼고 사랑했던 반려견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마루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할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의 의자 밑을 떠나지 않은 채 낑낑거리고만 있었다. 마루야, 너도 할아버지 보고 싶지. 나도 그래. 우리 할아버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그러니 너도 이제 기운 차려야지. 서아는 마루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신이 먹으려던 빵의 일부를 떼어 녀석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다른 가족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사람도 죽어나가는 판에 개새끼 걱정할 때냐며 혀를 찼지만 서에게 마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는 또 다른 가족이었다. 마루는 서아의 손길에 잠시나마 위로를 받는 듯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핥았다. 바로 그때 서아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유독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는 그곳에서 홀로 바둑을 두시거나 마루와 함께 조용히 사색에 잠기곤 했다. 한 번은 서아가 그에게 왜 항상 그곳에만 계시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루야, 너는 알고 있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다. 그때는 그저 노인의 알 수 없는 잠꼬대련이 생각하고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말 속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김 회장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가족들의 오랜 법률 고문인 최 변호사가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탐욕스러운 대화를 나누던 가족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가면을 썼다. 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장남 영철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재촉하듯 말했다. 다들 바쁜 사람들이니 어서 시작하시죠. 최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고인에 대한 예를 표했다. 그리고는 영철과 그의 아내를 한 번, 다른 친척들을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가에 서 있는 서아와 그녀의 발치에 엎드린 마루를 아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본 뒤 가방에서 두툼한 유언장 봉투를 꺼내 들었다. 거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변호사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을 둘러싼 한 가족의 탐욕스러운 전쟁은 이제 그 서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의 그 늠름한 느티나무를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최 변호사는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묵직한 목소리로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나, 김동진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JQ그룹과 나의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상속한다. 유언장의 서두는 평범했다. 몇몇 친척들에게는 소정의 현금과 부동산이 증여되었고 오랜 시간 자신을 보필해준 집사와 비서에게도 두둑한 퇴직금과 함께 감사의 말이 전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핵심적인 내용이 공개되었다. JQ그룹의 모든 주식과 경영권, 그리고 이 저택을 포함한 나의 모든 부동산 자산은 나의 유일한 아들이자 장남인 김영철에게 상속한다. 그 구절이 읽히는 순간 김영철과 그의 아내 박혜진의 얼굴에 참을 수 없는 환희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승자의 여유로운 눈빛을 교환했다. 다른 친척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질투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감히 그들 앞에서 어떤 불만도 표출하지 못했다. 역시 아버님께서는 현명하셨어. 이 JQ그룹을 이끌어갈 사람은 장남인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게지. 영철은 만족스러운 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오만한 목소리는 거실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렸다. 최 변호사는 이 모든 분위기를 애써 외면하며 마지막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손녀인 이서에게는 모두의 시선이 서에게로 향했다. 나의 모든 책과 이 늙은 개 마루를 남긴다. 부디 이 할아비를 대신하여 마루를 잘 돌봐주길 바란다. 그 내용이 발표되는 순간 영철의 아내 혜진은 참지 못하고 풋 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수천억 원의 재산이 오가는 이 자리에서 고작 낡은 책 몇 권과 늙은 개 한 마리라니. 그것은 유산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모욕에 가까웠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재산보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유품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소중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JQ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위험 있는 연설이라도 할 듯 목청을 가다듬었다. 바로 그때였다. 크르르릉, 컹컹컹. 거실 한쪽 구석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늙은 개 마루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듯한 절박하고도 처절한 외침과도 같았다. 마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의 대형 유리문을 향해 달려가 앞발로 문을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유리문 너머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그 낡은 느티나무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저 개새끼가 미쳤나.
누가 저놈 좀 조용히 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망쳐버린 늙은 개를 향해 영철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집사가 황급히 마루를 말리려 했지만 녀석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격렬하게 문을 긁으며 지저댔다. 마침내 마루는 자신의 몸으로 유리문을 들이받아 잠금 장치를 부수고 정원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 낡은 느티나무를 향해 달려갔다. 온 가족과 친척 그리고 변호사까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루의 뒤를 따라 정원으로 나갔다. 마루는 느티나무의 거대한 뿌리 근처 한 지점을 정하더니 미친 듯이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녀석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절박한 낑낑거림이 새어나왔다. 저놈의 개새끼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끌어내 영철이 소리치며 마루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서아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큰아버지, 마루가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이 나무를 아주 아끼셨어요. 그리고 늘 저에게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라고. 서아의 당돌한 태도에 영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지금 저 늙은 개새끼의 미친 짓을 믿고 할아버지의 유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냐. 저는 마루를 그리고 할아버지를 믿어요. 서아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단호하고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사이 마루의 발톱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턱 하는 둔탁한 소리. 녀석은 더욱더 맹렬하게 땅을 파헤쳤고 잠시 후 흙더미 속에서 검고 단단한 물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낡고 녹슨 철제 상자였다. 마루는 상자를 발견하고 나서야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헐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실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유언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죽은 자의 충직한 개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또 다른 진실의 상자를 파헤쳐낸 것이었다. 영철의 얼굴에서 환희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반면 서아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어쩌면 바로 저 상자 안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티나무 뿌리 밑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철제 상자가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순간 김영철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가 저 보잘것없는 개새끼 한 마리와 철없는 조카딸 때문에 방해받았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웬 놈의 괴짝이야 이리 내놔. 그는 고함을 지르며 땅에 놓인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상자에 닿기도 전에 이서아가 먼저 몸을 날려 상자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았다. 안 돼요. 큰아버지 서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물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열어봐야 해요. 영철은 그런 서아의 모습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뭘 안다고 유언장은 이미 공개됐어. 법적으로 이 집안의 모든 건 이제 내 거야. 이 더러운 괴짝도 마찬가지고 좋은 말 할 때 이리 내놓지 못할까. 그는 서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상자를 빼앗으려 했다. 다른 친척들은 그저 두 사람의 싸움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볼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영철을 말리지 못했다.
바로 그때 최 변호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그들의 싸움을 제지하고 나섰다. 그만하시죠. 영철 씨. 최 변호사는 김동진 회장의 오랜 법률 고문이자 가장 신뢰받던 친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나이와 연륜에서 오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서아 양의 말이 맞습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물품은 그 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상자 안에 고인의 또 다른 유언이나 유서가 들어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십시오. 최 변호사의 법적인 제지에 영철은 마지못해 서아의 팔을 놓았다. 그는 분한 듯 씩씩거렸지만 여러 명의 친척들과 변호사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더 이상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가족들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낡고 녹슨 철제 상자가 들려 있었다. 1시간 전만 해도 유언장의 내용을 두고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이 정체모를 상자에 쏠려 있었다. 거실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상자는 아주 오래된 다이얼 방식의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열 수 없는 구조였다. 에이, 답답하네. 그냥 망치로 부셔버립시다. 성질 급한 영철이 소리쳤지만 서아가 다시 한번 그를 막아섰다. 안 돼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쓰실 분이 아니에요. 분명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단서를 어딘가에 남겨두셨을 거예요. 그녀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과 그가 좋아했던 책 구절, 그리고 그가 남긴 유품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비밀번호의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다른 가족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지만 최 변호사만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영철의 인내심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는 당장이라도 망치를 들고 와 상자를 부술 기세였다. 하윤 역시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상자가 부서져 버릴지도 몰랐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할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숫자 조합들을 시도해보았다. 할아버지의 생신, 기일, 자신과 부모님의 생일, 심지어는 마루를 처음 데려온 날짜까지. 하지만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다. 할아버지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했던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이 다시 한번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가장 깊은 곳. 그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 바로 그가 아끼던 책들이 꽂힌 낡은 책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아주 오래된 바둑책 한 권이 들어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리고 그녀에게 바둑의 첫 수를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책이었다. 서아는 홀린 듯 책장으로 다가가 그 책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책의 가장 마지막 장, 신의 한 수라는 제목의 기보가 그려진 페이지에 아주 희미하게 연필로 쓰인 듯한 몇 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혈의군, 바둑판의 총 점의 개수, 모든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숫자. 서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의 다이얼을 돌려 361이라는 숫자에 맞추었다. 그리고 찰칵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낡은 철제 상자의 자물쇠가
마침내 그 입을 열었다. 깔깍! 낡은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거실 안에서 유난히도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아의 손에 들린 철제 상자에 고정되었다. 김영철과 그의 아내 박혜진의 얼굴에는 탐욕과 초조함이, 다른 친척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그리고 서아의 얼굴에는 어떤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묵직한 철제 상자의 뚜껑을 아주 천천히 열었다. 상자 안에 내용물이 드러나는 순간 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짧은 탄성을 내뱉었다. 상자의 가장 위쪽에는 누렇게 변색된 기름종이에 쌓인 수십 개의 금고에 진쿠아이가 번쩍이는 황금빛을 뽐내며 들어있었다. 그 아래로는 한국전쟁 직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낡은 지폐 다발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엄청난 액수의 재산이었다. 이럴 수가. 영철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건 다 내 거야,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다 장남인 내 것이라고 그는 상자 안에 금괴를 움켜쥐려 했지만 최 변호사가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영철 씨. 아직 상자 안의 내용물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십시오. 최 변호사의 제지에 영철은 분한 듯 씩씩거리며 물러섰다. 서아는 그런 큰아버지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상자 안을 좀 더 자세히 살폈다. 금괴와 돈다발 밑에는 아주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와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이 더 들어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아주 작은 아기 베넷 저고리와 함께 갓난아기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할머니가 매일 밤 그토록 애타게 불렀던 내 새끼의 흔적. 서아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낡은 일기장을 펼쳐 들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한 번도 뵌 적 없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 적힌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귀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그들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가슴 아픈 가족의 비극과 함께 할아버지의 진정한 유지를 담고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글을 누군가 읽게 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내가 이 낡은 상자 안에 나의 모든 것을 숨겨둔 이유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통에 잃어버린 나의 첫 번째 딸, 영희에 대한 슬픈 기억이자 남겨진 가족들을 향한 나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일기장에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서 어린 딸을 잃고 남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이 벽 속에 숨겨두어야만 했던 할아버지의 절박했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아들 영철이가 JQ그룹을 이끌어갈 제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회사를 위한 열정보다 재산을 향한 탐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제나 가족마저도 저버릴 수 있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아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었다. 영철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진정한 유산을 이어받을 단 한 사람을 찾아냈다. 그 아이는 바로 내 손녀 서아다. 뭐라고 영철과 혜진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최 변호사는
그들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힘주어 읽어 내려갔다. 따라서 나 김동진은 나의 모든 JQ그룹 주식과 경영권, 그리고 이 저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자산을 나의 유일한 손녀인 이서에게 상속한다. 서한은 이 재산을 바탕으로 JQ그룹을 올바르게 이끌고 다른 가족들을 공평하게 돌볼 의무를 갖는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뜻이며 그 어떤 누구도 이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유언장의 마지막 구절이 읽히는 순간 거실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영철과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친척들 역시 충격과 함께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이서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갑자기 주어진 이 엄청난 운명의 무게 앞에서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꼭 쥔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에게 남긴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손녀 서아야. 이 할아비는 내게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어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믿는다. 너만이 나의 진정한 유산을 지키고 이 가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너는 너의 어미와 아비를 닮아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니까 부디 현명하고 강인한 리더가 되어다오. 그리고 이 할아비를 대신하여 네 할머니를 그리고 마루를 끝까지 잘 보살펴 주길 바란다.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것이 단순히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이 위태로운 가족을 지키고 이끌어 달라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자 사명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지를 반드시 지켜낼 터였다.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공개된 후 거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장남 김영철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노망나서 쓰신 거라고. 저 계집애가 아버지를 꼬드겨서 조작한 게 틀림없어. 그는 서아를 향해 달려들어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초의 변호사와 집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진정하십시오. 영철 씨, 이 유언장은 날짜와 서명, 그리고 인감까지 모두 갖춘 명백한 법적 효력을 지닌 자필 유언장입니다. 만약 이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고 소송이라도 제기한다면 JQ그룹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당신의 사회적 명성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최 변호사의 냉철하고도 단호한 말에 영철은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그의 아내 박혜진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넋나간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어린 조카딸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탐욕은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도 굴욕적인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른 친척들 역시 충격과 함께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비록 영철의 몰락에 고소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목마저 줄어들게 될까봐 불안한 눈빛으로 서아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서아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어리고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뒤로한 채 조용히 할머니 순이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아기 신발을 손에 꼭 쥔 채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손녀에게 맡겨도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듯했다. 서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른 가족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JQ그룹의 새로운 주인으로서의 위엄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따를 겁니다. JQ그룹을 올바르게 이끌고 동시에 여러분 모두를 공평하게 돌볼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지난 시간 동안 할머니의 아픔을 외면하고 그분을 외롭게 만들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김 회장 일개는 새로운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영철 부부는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근신하는 의미로 조용한 시골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다른 친척들 역시 서아의 결정에 순응하며 그녀를 JQ그룹의 새로운 리더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아는 가장 먼저 할머니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집안에 전문 간병인을 두고 최고의 의료진을 초빙하여 할머니의 건강을 돌보게 했다. 더 이상 요양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집안은 언제나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음악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남은 생을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서아는 초의 변호사와 함께 할아버지의 서재에 마주 앉았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초의 변호사는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아가씨를 끝까지 믿고 도와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지요. 회장님께서는 아가씨의 그릇과 지혜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서아는 초의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향한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신뢰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낡은 서재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그녀가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JQ그룹의 거대한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그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JQ그룹을 돈만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리라고. 그리고 자신처럼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리라고. 그녀의 새로운 평화는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고 가꾸어 가야 할 소중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때는 탐욕과 불신으로 얼룩졌던 김동진 회장의 저택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과 함께 평화로운 온기가 가득했다. 이서아는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JQ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지난 몇 년간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지혜와 자신만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순이 할머니는 손녀의 지극한 보살핌과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몇 하해 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찾아온 아들 영철의 손을 잡고 희미한 미소와 함께 괜찮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큰아버지 김영철 부부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금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한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가끔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와 묵묵히 벌초를 하며 자신들의 과오를 참회했다. 서아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다. 서아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마루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유기동물 보호소의 설립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여 갈 곳 없는 유기동물들을 위한 최첨단 시설의 보호소를 만들었다. 그곳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던 충견 마루의 이름을 딴 그녀가 세상에 되갚는 사랑의 방식이었다. 마루 역시 그곳에서 수많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서아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마루의 정원을 찾았다.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한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지금 그녀의 곁에는 할아버지를 꼭 닮은 지혜롭고 마음 따뜻한 아들이 함께 있었다. 엄마, 저기 마루 할아버지 보세요. 다른 강아지들이랑 같이 공놀이하고 있어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는 어느덧 늙고 기력이 쇠했지만 여전히 행복한 표정으로 다른 개들과 어울리고 있는 마루의 모습이 보였다. 서아는 그런 마루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나는 따뜻한 행복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옛 할아버지의 저택이 있던 그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JQ그룹의 모든 직원들과 시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원으로 개방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 할아버지와 마루가 함께 파헤쳤던 그 낡은 느티나무 아래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첫째 딸 영희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서아는 아들과 함께 기념비 앞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그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 정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켜내고 또 다른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마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마리의 충직한 개가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고,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는 느티나무의 거친 나무 껍질에 손을 얹었다. 마치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을 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평온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녀의 삶, 그녀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눈부시고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과 희망을 믿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터였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부자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키우던 개가 갑자기 정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유산의 향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라는 흥미진진한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탐욕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정한 유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충직한 게 마루의 기적과도 같은 행동은 어쩌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인공 이서아 양은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단순한 부의 상속을 넘어 할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이라는 더 큰 유산을 이어받아 가족을 화합으로 이끌고 나아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성숙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과 사랑의 힘을 믿는다면 반드시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기적 같은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